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4,900선을 회복했는데요. 애플과 메타, 아마존까지 오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쏟아졌습니다. 아마존과 메타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각각 9%, 14%나 급등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웃돌게 나왔지만 이 4분기에 중화권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는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테크 실적 나오고 시장에 조금 도움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모처럼인 느낌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2월의 시작, 어제는 여러모로 생각이 좀 많아지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오늘은 어떨지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이슈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어제도 시장을 장악했던 이슈는 PBR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월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저 PBR 종목에게 뛰어들지 않은 이들의 포모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집중됐죠. 최근 한 1주 사이에 저 PBR 종목군으로 한 거래대금이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나는 종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금융지주 어제 무려 8% 올랐어요. 정부 이 이슈와 함께 하나금융지주는 정말 정박자를 잘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하나금융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연내 3천억 하겠다라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소식을 전했었죠. 그리고 다시 정말 밸류업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정부가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금융지주의 차트가 한 2주 사이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수록 이 상승폭이 커지면서 눈에 보이는 포모를 차트 캔들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PBR 종목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수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을 팔고 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기분이죠. 어제도 그러한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정말 밭을 새로 갈아엎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1.8%나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은행업종,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강세 흐름 나타냈죠. 은행은 은행이기도 하지만 지주사이기도 한 종목군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 PBR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죠. 외국인이 어제 현물에서 1조 이상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도 엄청난 매수 규모가 투입됐고 투신에서 현선물 매수세도 코스피 쪽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가본다면 약보합, 그나마 이것은 회복한 흐름입니다. 장중에.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 다소 부진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미국 서비스솔루션즈와 MOU 체결했다라는 이슈로 인해 급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코스닥을 조금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은 샀으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등에서는 기관 주체 등은 모두 다 매도로 대응하는 흐름 눈에 띄었죠. 그러면 이들의 외국인의 수급을 좀 들여다볼까요? 외국인 저 PBR 종목 집중하는 모습 코스피에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현물 시장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대다수 섹터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매수 규모가 크게 들어간 쪽은 이쪽입니다. 전기전자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됐는데 전체 전기전자 섹터보다 더 많이 산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로만 외국인이 어제 한 3천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어요. 다른 것은 팔더라도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게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유통, 금융 쪽으로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섹터 등이
강하게 수급을 받아갔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집중된 거죠. 반면에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실시간 금액 기준 매수 상위를 봤을 때 낙폭 과대 종목들을 조금 줍줍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어제 이들이 대다수가 하락했는데도 외국인의 매수 상위 1위부터 10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산 게 이스트 소프트였고요. 아프리카 TV, 인터플렉스, 코세스, 테크윙, 어부부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가온칩스 등의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지금의 낙폭 과대를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될지 같이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 PBR 수혜주는 이쪽, 어제 섹터로 봤던 게 금융, 자동차, 지주였는데 그 밑에 시세만 바뀌었을 뿐 이들이 간 것은 동일했습니다. 은행 쪽에서 은행 섹터 5%, 생명보험 섹터 9%, 손해보험 섹터 7%, 증권 섹터 4%. 당연히 밑단의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흥국화재는 무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자, 자동차, 어제 1월의 주인공은 기아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기차 말고 기현차로 해야 되나? 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기아 이야기를 듣고 현대차가 좀 분발합니다. 어제장에 무려 6.9% 상승하며 1월은 기아, 2월은 나. 약간 이런 느낌의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성우하이텍도 무려 13%나 급등했어요. 오랜만이죠. 이 종목의 급등 소식.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BR이 0.5, ROE가 10 미만인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선 또 빠르게 자동차 부품 내에서 PBR 낮고 ROE 낮은 기업들을 좀 추려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주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너 의지로 좀 주주 환원을, 자사주 소각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LG, SK, CJ, GS 모두 강세였고요.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SK네트워크스 등도 여전히 좋은 시세 이어갔습니다. FNF홀딩스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네요. 그 밖에 저 PBR 종목군으로 화학이나 철강, 유틸리티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저 PBR 쪽에 집중이 돼 있고 그 가운데 금융과 지주사와 함께 가장 돋보이는 게 자동차입니다. 지난 연말 미국의 신차 출시 효과나 배당 기준일 변경 그리고 금리 하락 시 오토론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면에서 주주 환원책 등을 봤을 때 계속 자동차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사이 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 사이 기아는 37%, 현대차는 22% 상승했죠. 추가된 뉴스로 본다면 현대차, 기아가 1월에 판매 대수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고 해외 매출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판매는 조금 소폭 줄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부분은 판매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미국 데이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연기관 데이터, 전기차 데이터 다 따로 봐야 돼서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좀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띄는 소식이 이거예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인피니언이 2030년 이후에는 글로벌 완성차 1위 현대차 그룹이 될 거야.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살아있다면 현대차, 기아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이 되죠. 지금 연기금 측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매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쪽을 일단 넣어봤는데 이 종목들은 거의 다 PBR 한 배 미만 그리고 ROE 10% 미만인 기업들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체크해뒀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굶주린 자의 폭식 채하지 않으려면 굶주린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저 PBR 종목군들입니다. 금융, 지주, 자동차, 유통, 철강, 화학, 정말 AI,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가려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인데 이들이 상승의 계기가 될 만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 다른 것을 모두 팔아버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한데 일단 한 일주일 사이에 격하게 올라온 느낌도
듭니다. 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지속 가능한가? 만약에 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면 이쪽으로 자금이 쏠려 있는데 다른 쪽에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할 경우 이쪽에서 또 자금을 빼서 이동할 여지가 있겠죠. 다른 수급 쏠림 테마나 업종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쪽이 우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월 중에 발표될 것이고 배당 기준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PBR 종목군 내에서도 중소형 종목군들은 하루 오르더라도 금세 또 상승폭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좀 더 확실히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기업들이 주주 환원책을 준비해도 돈도 넉넉하고 그 안에서 팀 구성해서 빠르게 환원책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 PBR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 그대로 대형주에 좀 더 집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 PBR 종목군 내에서도 실적주에 대한 기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주주 환원책을 쓸 수 있기 때문인 거겠죠.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이게 기대 이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업사이드 여력을 고민해보고 그쪽으로 수급이 지속될지 여부도 체크해야 되고요. 대주주나 경영진의 주주 환원 의지, 사실 이 5번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큰 약발을 내긴 어려울 겁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수급과 돈이 있는 기업으로 압축하자. 언제나 말이 쉽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관 측에서는 최근 들어 이 청록색 그래프가 기관 수급인데요. 저 PBR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급을 키워나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 측에서 저 PBR 종목군으로 매수하면서 낙폭과대주를 같이 줍줍하고 있고 기관 측에서는 저 PBR을 사기 위해 다른 종목을 팔고 있습니다. 그 파는 쪽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빼앗긴 수급에도 봄이 올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죠. 저 PBR 피해는 반도체가 보고 있어요. AI 반도체 쪽이 내려가면서 저 PBR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기관 수급이 이쪽을 팔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코덱스 반도체, 솔 반도체, 소부장 ETF 등은 모두 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어제 이런 악재도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 평택 5공장 건설 일부 작업 중단 관련한 뉴스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것은 수요 증가를 대비한 5공장이다. 이게 메모리로 지을지 파운드리로 지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중단한 것이지 이 공사 자체를 없는 전면 중단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 어느 날 저 PBR 종목군들의 급등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순간엔 이 시소가 또 반대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릇 위에 AI 반도체 말고 다른 게 올라갈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반대의 시소 가능성 계속 고려하면서 타이밍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도체가 저 PBR에게 수급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에 틈새 공략을 하는 쪽이 바로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가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 정말 부진했다가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제 16%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엔캠은 마치 지난해 상반기 에코프로를 보는 듯이 계속해서 내달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 수급 싸움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수급이라는 덩어리를 저 PBR이 열심히 먹고 있는데 다른 하이에나들도 기다리고 있죠.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로봇, AI 혹은 엔터나 메타버스 다들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무언가의 신호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먹잇감을 잡게 될 쪽은 어디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욕장은 정말 정석대로 잘 가지고 있는 느낌이죠. 우리는 뭔가 이것저것 혼선이 참 많은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나스닥 1.3%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유럽에서 매파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장이 강한 회복력을 나타냈죠. 그리고 또 하나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쪽에 대한 압력이 조금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기다가 경기는 또 좋습니다. 제조업 PMI가 회복세를 보였고 애틀랜타 GDP 전망치는 올라갔어요. 제조업과 GDP 전망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골디락스에 또 한 방울의 힘이 더해진 거고요. 이 덕분에 뉴욕장이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시장은 그래 파월이 아무리 시장의 기대를 누른다라고 해도 어차피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제 고용 데이터 월 초에 나오니까 이 부분에 시선이 조금 이동한 느낌입니다. 특징주로는 전반적으로는 다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았던 쪽 본다면 퀄컴, 다른 반도체 다 가는데 한 5% 정도 빠졌어요. 중국 내 안드로이드 폰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머크는 4분기 호실적으로 올랐습니다. 퀴트루다나 가다실과 같은 블록버스터급의 제품들 판매가 좋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특징주죠. 어제 37% 빠졌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오늘 또 11% 밀렸습니다. 이 종목이 하락하면서 다른 지역은행 종목들을 같이 좀 끌고 내려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역은행 쪽이 좋지 못하고요. 그 밖에는 뉴욕장 심플했어요. AI, 실적, 경기 이 모든 것들이 약간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실적 나왔죠. 메타와 아마존이요. 메타는 EPS 매출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고요. 광고 매출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가이던스도 나름 괜찮았어요. 예상에는 좀 못 미쳤으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분기 배당 사상 처음으로 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15% 급등하는 흐름, 장중에는 1% 상승이었는데 시간 외에서 격한 반응을 보여준 메타였습니다. 아마존 보실까요? 아마존은 2% 상승 장중의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10% 가까운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광고 부분이 예상을 상회했고 비용 절감했고 소비 회복에 전반적인 실적이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부분 사업도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나 아마존이 시간 외에서 급등하며 시간 외 뉴욕장을 들어 올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와 아마존 실적은 좋았는데 애플 나쁘진 않았는데 중국 쪽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EPS 매출 보시면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요. 아이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매출이 성장세, 5분기 만에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 중국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 13% 정도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규장 1% 정도 올랐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결국 1.8% 하락하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부진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던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 관련 종목들이 이것을 선반영했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매출 성장세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 해석을 할지 오늘 장중 관련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애플, 메타, 아마존 실적 지워졌습니다. 오늘 국내도 바빠요. 네이버, 한미약품, S-오일, SK아이테크놀로지, LX인터, 유안타증권,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엘렉트릭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공식 판매 관련해서 세론 뉴스로 작용해서 IT 부품을 더 끌어내릴지 아니면 애플 실적에 나름 긍정의 점수를 줘서 올라가게 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2월 21일 엔비디아 남아있고요. 2월 7일 에코프로 그룹주 등의 컨콜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 앞으로 남은 일정 잘 점검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박앵커의 새벽신문 오늘은 간단합니다. 로이터 측에서 SK 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주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한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반도체 장비 쪽 어제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쪽이 회복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피니언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긍정적 코멘트 내놓은 것도 넣어놨습니다. 요거 하나 새로운 뉴스더라고요. 이틀 전 뉴스인데 놓쳤습니다.
틱톡이 모든 동영상에 쇼핑 가능한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영상 속에 영상을 보고 있다가 이 제품 뭐지 하고 턱 하고 건드리면 틱톡샵에서 비슷한 아이템이 쫙 열리는 쇼핑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걸 일부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등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도입된다면 누구나 틱톡 영상에서 언제든 모든 영상에 이 탭이 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입 시 이커머스 업체들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살짝 있어요. 일단 틱톡샵이 상당히 이커머스 쪽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틱톡샵이 우리나라 이커머스를 다 집어삼켰다라면서 틱톡샵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유통업체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내용일 수는 있겠죠. 수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쪽은 카페24, 헥토파이낸셜, 레비코퍼레이션, 모비데이즈 등등을 일단 출연은 났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알리 테무 공습에 항공화물 쪽이 수혜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냥 전자상거래 물량에서 알리 테무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비슷하게 엮일 수 있는 건 또 요들 종목일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시고요. 하나투자증권이 보고서 냈습니다. 엔터 최근 주가 급락 너무 과도하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이브 상승 여력 53% 있고 SM도 상승 여력 57%, JYP 엔터도 한 46%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내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실적 소식들 점검해 봤고요. 오늘 수앵커의 아이템과 더보기는 무엇일지 보여주시죠. 네, 오늘은 원전 관련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서 다시 좀 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시세 끌고 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는 전해지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게 아닐까요? 체코 쪽에서는 2033년까지 석탄의 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수주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까지 3파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탈락하게 됐고요. 한국과 프랑스 이렇게 최종 라운드에 2파전으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수력 원자력에게는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주에 성공을 한다면 30조 원 상당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에서 이렇게 지금 2파전으로 압축이 된 상황인 것도 있고 변화가 있어요. 기존에는 1기를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4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성 때문인데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지으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건설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고요. 4월 15일까지 1기에서 4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된 입찰서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말까지 평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수원과 프랑스 쪽에서는 지금 예비 입찰 제안서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오는 6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원전주들 시세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뉴스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30조 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우리 정부는 그러다 보니까 체코의 원전 수출에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 수출 지원과를 원전 수출 협력과로 개편을 했고요. 올해 원전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33%가량 늘렸습니다. 원전의 생태계 강화라던가 수출 산업화 지원, 혁신형 원전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좀 부담이 됐었던 요소인데 원전 수출 보증이라는 부분 올해 250억 원 신규 편성됐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300억 원가량 증대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수주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원전 기술, 건설들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유럽과 중동에서는 새로운 원전들 붐이 일어나고 있고 체코와 폴란드에서 잘 된다면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영국에서는 8기 정도, 프랑스에서는 14기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도 추가적으로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앞서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맡은 바가 있고요.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건설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은 아직도 풍부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제 이런 12대 국가 전략기술 관련한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 작년 8월과 10월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5개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쪽이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그리고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과 첨단 로봇 쪽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차세대 원전으로 꼽을 수가 있는 ISMR 이쪽을 2030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골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리고 선진 원자력 시스템과 폐기물 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뉴스들이 나오면서 원전주가 일단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어제 시세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지만 시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 한화투자증권의 보고서 잠깐 체크해 볼 텐데요. 결국에는 다시 또 원자력 발전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 44페이지 정도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원자력 시장의 수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32년까지는 약 498기가와트에 도달할 것이고 2050년에는 620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년 연속으로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의 용량 설치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원전의 확대는 중국이라던가 개도국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계속 운전이 되거나 혹은 영구 정지되어 있는 원전들의 수요, 대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 쪽에 이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원전이고 빨간색은 중단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게 또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과 인도, 대한민국 등등 여러 가지 쪽에서 글로벌 원전 건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주 잘 따낸다면 하나의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의 잠재력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대형 원전의 비중이 절대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강했죠. 먼저 우진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1월 24일에 상장하고 나서 첫날에 따따블을 기록을 했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4배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또 상한가 기록했다가 하한가 기록했다가 이렇게 좀 주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어제장에서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BHI나 S&T 에너지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 보여줬고요. 나머지 원전주들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한화투자증권의 보고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었던 4가지 종목도 같이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1월 한 달 동안은 3%가량 내리긴 했습니다. 대형 원전 확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 확대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시화되는 성과들이 나타난다면 수혜주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지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 사용 후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해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봤을 때는 12% 주가는 내려갔고요. 우진 같은 경우 어제는 4% 올랐지만 1월 한 달 동안은 10%가 넘게 밀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계측기를 공급하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 바라카 원전의 1, 2호기 기자재 교체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 원전 보조기기로 국내 고리원전의 포화 상태 때문에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봤을 때는 5% 정도 밀렸다라는 부분까지 종목에 대해서도 체크해 봤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또 봐도 괜찮은지 올해 정말 좀 집중해서 볼 만한 원전 관련주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앵커의 더보기는 오늘 화장품 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시 K-뷰티의 인기는 대단하죠. 작년에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한 자료가 어제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수출로 봤을 때는 일단 소폭 감소하면서 2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위가 화장품이었고요. 2위가 자동차 쪽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늘어난 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감소를 했지만 미국과 일본, 베트남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수출국 다변화라는 부분을 보여주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인기가 많은 건 품질도 좋지만 가성비도 있고 SNS 입소문 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의 시세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장에서는 네이처셀, 아모레지, 한국콜마홀딩스, 아모레퍼시픽 등등의 종목도 올랐고요. 코스맥스나 CNC 인터내셔널, VT, 토니모리까지는 좀 내려가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한 달 동안 봤을 때 토니모리는 50%가 넘게 올라갔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두 자릿수 정도의 하락세에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화장품 쪽에서는 탈중국이 하나의 큰 변화였는데 2월에 다시 챙겨볼 화장품 관련주는 없을지 그 부분까지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참 말은 많고 뉴스도 많은데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우호적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데 원전이 그 약발을 잘 받지 맞아요. 못했어요. 네. 아쉬움이 많았는데 브리핑 해주셨으니까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풀어가시죠. 진만쌤과 한 주 마감 전략이 되겠네요. 금요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진만쌤이 제 헤어스타일도 따라하시는 것 같고 약간 의상도 좀 따라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뵈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저희가 이렇게 커플룩을 입고 서 있는데 시장도 뉴욕이랑 커플링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 따라갈까요? 네, 이제 미국장도 따라갔으면 좋겠고, 좀 코스피랑 코스닥도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제 반등은 나온 것은 아니다만,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많이 봤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마찬가지로 저PBR 관련주들이 코스피 쪽에서 수급을 다 가져가게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렸던 하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유난히 질문을 많이 받았는 게 지주사를 정말 한 2년, 3년 물려 계셨던 분들, 즉 이제 코로나 때 그때 물려 계셨던 분들이 물을 타서 이제 평균 단가에 근접을 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 대상은 SK, LS, 한화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언젠가 PBR 관련주들은 분명히 이제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잔치에 동참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단은 나는 성장주 위주의 매매를 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끄트머리 쪽에 누가 먼저 잘 팔고 나오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당연히 고PBR 관련주들이 적정 PBR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올라가는 현재 상황은 지금 불이 막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잔치 끝에 나왔었을 때 사실 성장주 같은 경우에 물려도 다시 돌아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저 PBR 관련도 물리면 진짜 오래 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이제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더 들어가시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더 PBR 관련주들을 공략을 안 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냥 성장주를 저점에서 잡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PBR 관련주를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께서는 배당까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배당을 받을 여러 가지 요소들 혹은 이제 주주환원 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주가에 녹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액션들을 보고 매매를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 관련된 상승이 나왔었을 때 좀 매도하셔서 성장주를 저점에서 사보시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유난히 좀 코스닥과 코스피의 온도가 이제 코스피 쪽에 있는 이런 저PBR 관련주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 쪽에서 너무나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코스닥 관련된 매매 혹은 이제 성장주 매매하시던 분들께서는 아니 분명히 내 종목은 죄가 없는데
5%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 굉장히 다수 나왔고, 사실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내가 뺏겼던 수급을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제 생각보다 더 어려웠던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런 호가들이 채워지는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어제 사실 미국장이 안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코스피 쪽 상황을 보면 더 괜찮았고,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조단위가 들어왔던 상황을 봤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결국에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액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어느 정도 바닥권은 짚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이제 좀 유의미한 하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는 여러 가지 지지선 라인들이 굉장히 견고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코스닥은 지금 계속 쭉쭉쭉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피는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코스닥은 변동성이 더 클 겁니다. 오늘 당장 올라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이제 그쪽에서 수익이 나느냐, 혹은 이제 지금 이 정도면 저점이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법칙 따라서 잘 한번 매매해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계속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관련한 종목군들의 추가 상승 여력 한 10% 정도 더 있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급등에 대응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빠진 성장주 쪽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종목 찾아보는 시간으로 꾸려보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실적 빅테크 얘기 살짝 해보죠. 애플, 메타, 아마존 실적이 나왔어요. 애플은 중하권 제외 괜찮았고 메타나 아마존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이들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들의 실적은 결국 시장엔 조금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한 게 이제 메타와 아마존이기 때문에 사실 애플도 생각보다 그래도 견고했다라는 그런 평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또 갭 상승했다가 또 이제 갭 다 메꾸는 그런 이제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들의 견고함은 어느 정도 한국 시장에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너무나 디커플링 했었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의 상승을 한국 시장에 대입하시기보다는 4년,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 가격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각 이슈들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전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영 관심은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기사는 진짜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되게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왜 도대체 원전주들이 안 가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에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몇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이제 올라갈 만하면 매도 폭탄이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이제 관련 산업의 지표를 할 만한 기업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지금 원전주의 상승을 좀 막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너무나 중소형주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도 완전히 극소형주에 있는 이제 테마성 이슈가 많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현재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종목군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소형주 밀렸다가 어제 잠깐 반등, 단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돌아서 한 번 정도 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굳이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 거였으면은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갈 자리에서 못 갔다라고 하는 거는 밀렸을 때 더 크게 또 밀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가 좀 단단하게 올라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앞으로는 수급에 대해서 한번 들어왔다 이제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전주를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서, 지금으로는. 혹시나 네. 물려 계셨던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 관련 기사가 너무나 좋게 나와서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베팅을 해볼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굳이 지금 원전주로 다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패스 의견입니다. 타이밍이 분명 또 올 거고요. 그 시점 되면 또 진만쌤이 얘기해 주시겠죠. 자, 다음 수정 앵커가 더보기로 화장품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해도 참 한국의 화장품 중소형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단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해외 시장 나가서 이제 화장품 집었는데 그게 한국
화장품일, 한국 출신의 화장품일 확률이 정말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세상 곳곳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 주가가 아름다워야 돼. 내 계좌가 아름다워야 돼요. 화장품으로 좀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표현은 정말 좋았는데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종목별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찬가지로 그 관련 기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화장품 데이터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 안을 세세하게 뜯어보게 되면은 뭐 사실 성장에 대해서 둔화가 보이는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맞춰서 호실적을 기대해볼 만한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에 조금 자유로우려면은 하나 두 개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 이제 그런 이렇게 기업 안에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좀 있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개별주적으로 모멘텀 따라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이제 중소형주의 성장이 더욱더 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각각의 어느 정도 관심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뭐 화장품 유통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실리콘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단부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권에 찾게 되면 그래도 성장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리콘도 계속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냥 일반 화장품 가게 되면 클리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술 쪽에서 꽤나 강자죠.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하단부 지지가 강력하고 캐시카우 역할,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조금 더 긍정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화장 안 하시는 분인 게 티가 나요. 입술 쪽이라고 표현하시고 보통 립이라고 하는데 네, 입술 쪽 네, 강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 네이버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예상치에 한 100억 원 정도 소폭 못 미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년비로는 11%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예상치 3,900억 대비해서 조금 높게 나온 거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 3,287억 원인데 3,018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름 뭐 자체 사업 성장이나 비용 효율화를 좀 잘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이버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은 또 일단 보통 4분기가 IT 쪽이 일단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좀 소모가 되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4분기 실적이 나왔다가 자사주 소각으로 이제 뭐 인센티브 지급한다는 그런 공시들이 매분기 나왔는데 이제 이어서 과연 이제 네이버도 주주환원 측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자사주를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 이제 소각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주가 탄력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이버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 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센 대비는 영업이익 한 2% 정도 상회한 네이버 어떻게 될지 시장의 판단 기다려보면서 진만쌤 전략 참고하시죠. 진만스 픽이 오늘 저 PBR 쪽이네요. 의류주. 그러게요. 이쪽도 안 들여다본 지 오래됐어요. 네, 근데 또 의외로 또 저PBR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또 의류 쪽인데 길게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를 뭐 오늘 정도까지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들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신성통상과 영업무역 두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제 스파 쪽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신성통상과 그 다음에 겨울의 강자인 이제 패딩 점퍼를 잘 팔고 있는 영업무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두 종목 한번 그래도 저 PBR에 꽤나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영원무역, 저PBR 의류주로서 얘기 주셨어요. 이것은 투자 시계가 짧은 거죠? 네,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